2022년 3월 1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왔죠? 촉촉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셨죠? 오늘 통장에 꽂힌 15억 리플 꿀꺽. 대법원 1, 2심 뒤집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 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려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인데요. 출금 잔고는 텅 비었지만 1억 원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A씨는 황급히 출금한 거래소에 오입금을 신고하고 복구를 요청했습니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입금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는 미비합니다. 은행의 차고 송금처럼 암호화폐 투자자가 실수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할 때 발생하는 게 오입금인데요. 현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입금 복구 작업을 지원하지만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된 돈을 찾아주는 제도, 차고 송금 방안 지원을 마련한 은행권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소는 정확하게 꼭 저는 코인원 계좌를 쓰는데 코인원에서도 좀 적혀 있죠. 뭐 복구가 불가능 뭐 그런 말 적혀 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입력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1차적으로 뭐 복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옮기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된 돈을 뭐 이런 은행권에 그런 있나요? 뭐 있는데 근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잘못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거 다시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도 마찬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 중인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투자의 일부니까. 그죠? 그러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 이렇게 실수 오입금을 해서 돈을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24시간 복구 처리엔 100만 원이 든다. 더욱이 암호화폐는 기술적인 요인, 보안 요인으로 복구 작업이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리치할 때 네트워크 설정이 어긋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도 동일한 지갑 주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금 주소가 중앙로 1가 1번지라면 도시명, 즉 네트워크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부산 등 도시명이 바뀌면 오입금을 해결할 수 없어서입니다. 중앙로 1가 1번지가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기 때문에 서울가 안 쓰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셨죠? 복구비로 10만원 안팎의 수수료도 청구됩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자, 복구비 10만원, 그러나 24시간 안에 해결받고 싶다면 100만원. 익명을 요구한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소량의 코인으로 입금 테스트를 해본 뒤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차고 송금한 암호화폐를 타인이 써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판례에 따르면 최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여기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계좌번호, 계좌송금 잘못 이체됐는데 그 돈을 내가 쓰면은 이것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 돈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썼네요. 불법적으로 취득했네요. 배임죄죠. 그죠? 그러나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15 리플 꿀꺽이도 무죄인가? 판례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전자지갑에 주인을 알 수 없는 200만 XRP가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씨는 리플을 그가 보유한 전자지갑 두 곳에 나눠 담았습니다.
14억 8천만 원어치 리플이 그냥 내 지갑에 갑자기 입금이 되길래 두 곳에 나눠 담아놨습니다. 이는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코인이었습니다. 이듬해 B씨는 검찰 기소로 재판받기 직전 그리스인에게 모든 XRP를 돌려줬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배임이잖아요. 네,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리플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B씨가 리플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리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는 확실한 제도권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앞에 우리 낮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조금 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더 좋아지면서 보다 큰 활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이번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라든지 FOMC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우리의 암호화폐 리플이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이라고 했죠. 저는 그때도 커플링 현상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왜냐? 리플과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와 그리고 아까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그 미국 주식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 다르게 움직이면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든 것이 아니다. 별개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메이저 코인과 마이너 코인 있잖아요. 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작은 코인들 있잖아요. 마이너 코인들. 마이너 코인들은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이것은 좀 그 일반적인 투자처는 아니죠. 그죠?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그 시세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정말 더 큰 어떤 큰 손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시장에서 직접 가격이 형성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따로 움직이면 그건 제도권에 들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금리 인상 1월 달에 봤을 때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서서히 동조화 현상 결국 제도권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진짜 완전한 제도권에 들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이것은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만 암호화폐를 지갑에 잘못 옮겨서 생기는 것은 구제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 코인은 시세 조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방금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조종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직 암호화폐 그 아직 세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진짜 이 완전한 제도권에 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완전한 제도권이 들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 과도기적인 그리고 이 안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그런 투자처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39,600명까지 왔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무료 방송 3회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도움될 겁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자, 오늘 이거 최근에 올린 겁니다. 이거 SEC 소송 관련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0% 먹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바이 더 딥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언제 추매하면 되나요? 아시나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 아시나요? 아신다면 안 보셔도 돼요. 모르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미 많은 회원분들이 많은 회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AI 방송 때 저희 박소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AI 방송 때 또 인사드리고요. 저 코인캐스 대표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